덩달아 2회차 동영상 올립니다. 저기 말이 벅벅거리네요. 지난번에 그 오영택님이라고 전기 과장님 계신데요. 그분이 제 독자시라고 전기 검침하고 전기 자동차 부분 좀 올려달라고 하셨으면서 오영택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읽어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전기 검침에 대해서 좀 이렇게 먼저 개념을 좀 몇 가지 짚어보면, 검침 모듈이 있죠. 모듈에 들어가서 검침 입력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매달 검침일은 정해져 있어요. 한전에서 정해진 거 10일이면 10일, 뭐 25일이면 25일, 말일은 말일. 각 세대 계량기를 확인해서 옛날에는 그 수기로 확인해서 그거를 이제 일일이 다 기록을 했죠. 손이고 이렇게 일일이 다 기록을 해서 이거를 검침 수치를 입력을 하고 사용량 및 전기요금을 산출하는 기능을 이제 전산으로 한 거예요. 이걸 XPRP의 검침이라는 모듈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전기 검침이고요. 입력하는 방법은 전기 검침에 월분을 선택하고 조회를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때 월분 수실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월 지침을 누르시면 안 돼요. 전월 지침은 전월에 썼던 그 사용량 지침값만 받고 세팅이 안 돼요. 월분 수신하시고 지금 검침 지침 입력한 다음에 확인한 후 보면 얘가 자료가 그 엔터를 치면 가격이 단가가 측정이 돼서 그 조견표 전기 조견표에 맞춰서 금액이 다 산출이 되는데 업로드하는 경우는 얘가 계산이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금 재계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엔터를 다 누르면 얘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량 및 요금은 엔터 키를 넣으시면 계산이 되고요. 또는 요금 계산 버튼 누르면 얘가 계산이 됩니다. 복지한인이라고 전기의 그 출산 세대라던가 장애인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복지할인이라고 해서 적용을 해줘요. 적용하면 해당 금액이 16,000원이라던가 2만원 뭐 이렇게 빠져주죠. 대가족이나 복지할인 버튼을 눌러서 선택하면 할인 금액이 됩니다. 이것도 ERP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장공제라고 해서 필수 보장공제라고 해서요. 전기를 200kW 이하 쓰면 고압일 경우 2,500원 할인해드리고요. 저압일 경우는 4,000원 할인해줍니다. 고압과 저압은 뭐냐면 고압은 그 음식 아니 물건 그러니까 물건을 샀을 때 우리가 박스로 대량 구매를 하죠. 이거를 뭐는 도매가라고 하죠. 도매가로 큰 금액을 하면 얘가 DC가 돼요. 근데 우리 소매가로 사면 어때요? 작은 금액을 사면 거기에 금액이 할인이 안 돼서 좀 더 비싸죠. 고압이 DC된 거고요. 저압은 소매가라고 받으시면 돼요. 왜냐면 변전실 때문에 그런데 변전실은 얘를 전체 받은 거를 세대에서 220V로 사용할 수 있게 그걸 좀 압을 낮춰서 이제 뿌려주는 게 변전실이거든요. 아니면 저한테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 변전실이 아파트 내에 있어. 그럼 고압을 받아서 아파트 변전실에서 이렇게 좀 그 전기 압류를 좀 낮춰주잖아요. 세대 배분을. 그러니까 그 대량 구매에서 싸니까 좀 더 싸고 소매가로 가는 거는 변전소가 없고 그 전기탑에 변전기가 알긴 그 걸려 있는 거에서 전기를 받죠. 그러면 그 소매가로 해서 하기 때문에 더 비싸요. 그래서 고압이니까 2,500원 할인해 준 거고 저압이니까 4,000원 할인해 주는 겁니다. 옵션 같은 경우는 할인 금액을 변경을 해서 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뭐 이렇게 주로 뭘 하냐면 저희는 송주법이라고 해서 송전탑이 인근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할인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업로드는 검침 사용량을 그 원격 검침이라 해서 원격으로 실시간을 받아요. 그럼 그걸 받아서 그 엑셀로 변환을 하면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 검침 자료를 엑셀로 받아서 업로드, 송진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로딩해서 저장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호 찾기는 이제 좀 제가 많이 쓰는데요. 근데 항상 드래그 쳐서 밑으로 내려가서 찾으면 눈이 아파. 칸도 작잖아요. 그냥 동호 검색하면 얘가 그 밑으로 컷으로 가 있어요. 그게 편해요. 세대수가 많은 경우는 드래그 찾기가 불편할 때 동호 찾기를 하세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들어갈게요. ERP를 직접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잠깐 얼굴을 이쁜 얼굴 어디다 놔야 될까요? 뭐 이렇게 갔다 와야겠네요.
검침 후 조회, 전체 조회는 조건 없이 전체 가구 세대를 조회하고요. 가구수 조회는 옵션에서 가구수를 선택하고 조회를 하면 조회할 때 조회하고자 하는 가구수를 선택을 해요. 입력 후 검색하면 조건에 맞는 세대만 조회가 됩니다. 이거는 별로 잘 안 쓰는데 쓰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사용량 조회 옵션에서 사용량을 선택하시면 다 옵션에서요. 검침 후 조회할 때 옵션에서 사용량을 선택하고 조회하고자 하는 사용량 처음값 끝에 값을 입력 후 검색하면 해당 조건에 맞는 세대가 조회됩니다. 그래서 50kW 적은 세대가 얼마지? 이렇게 하면 50kW 미만짜리를 그 옵션에 거시면 되겠죠. 사용금액 조회 옵션에서 사용금액을 선택하고 조회하고자 하는 사용금액의 처음값과 끝 만약에 5만원 하고 뭐 10만원 사이의 범위를 지정해주면 그 사이의 세대가 조건에 맞는 세대가 조회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얘는 별로 안 써요. 얘도 안 쓰고 전체를 보지 무슨 가구수 조회를 봐요. 사용량 조회는 그럴 수도 있어. 뭐 얼마 이상 가끔 쓸 수도 있는데 솔직히 잘 안 쓴다. 전월 사용량 대비 조회 이거 좀 많이 쓰죠. 전월. 근데 아파트는 그 전월보다는 전년도 동기간을 보는 게 더 빠릅니다. 왜냐면 전년도 그 작년 시즌하고 그러니까 그 경제 보시는 분들도 전월 기준으로 하지는 않아요. 잘. 작년 동기간으로 보는 거죠. 시즌에 따라 다르잖아요. 여름하고는 여름에 하는 행사가 다르듯이 여름에 박연세라면 전년도에도 박연세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같은 시즌을 보는 거지 전월로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름에 나가는 전기료가 전년도 여름에 했던 전기료가 얼마나 더 나갔나 비교하는 게 더 정확한 거죠. 전월 사용량 대비 조회는 옵션에서 사용량 대비를 선택하고 조회하고자 하는 사용량 처음과 끝의 값을 입력한 후 검색하면 조건에 맞는 세대가 조회되는데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다. 근데 이걸 뭐에 쓰냐면 수도는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전월비서 갑자기 훅 누르면 누수에 쓸 수가 있거든요. 절대값에 체크를 하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세대를 같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절대값 알죠? 추하게서 플러스 100을 절대값 하면 100이고 그죠? 마이너스 100을 절대값 하면 100이잖아요. 이게 절대값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예요. 마이너스 100이나 플러스 100이나 어쨌든 100칸의 차이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도 본다. 잠깐만 볼게요. 얘를 위로 좀 올릴게요. 재검침 하는 경우는 그 한전 조견표에 재검침 뭐 이렇게 옵션을 걸 수 있어요. 이거는 거의 아파트 처음에 세팅할 때 홍진을 해주니까 그걸로 보시는 경우가 더 빠르죠. 옵션에서 재검침을 선택하고 조건에 맞는 세를 조회가 되거든요. 이때 재검침 기준은 단지 관리에 환경 설정에 검침이 아니에요. 단지 전체 관리에 단지 환경 설정 들어가서 검침 환경 등록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이 검침을 재검침할 수 있는 그 옵션을 수정하시면 돼요. 입력한 에러 기준 체크에 입력한 조건들이 조회됩니다. 고장 조회는 계량기 고장이다. 옵션에서 고장을 선택하고 검색하면 각 검침의 고장 체크한 세대가 조회되는데 이거는 검침할 때 등록할 때 그 고장이라는 거를 선택해줘야 조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조회한다고 해서 얘가 나오는 게 아니야. 뭐든지 그 프로그램은 내가 자료들을 넣어줘야지 그거에 맞춰서 얘가 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다가 뭐 AI예요? 우리 계량기 고쳤어. 이거 보면 검색하면 나오나? 하면 걔가 안 나와요. 내가 넣어줘야 돼. 이거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침 세대 조회 그 공통인 거는 수도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그래요. 특정 세대 검침값을 기간별로 조회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월분과 동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원하는 기간 동안의 검침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주로 많이 쓰죠. 전체 조회. 그러면 얘를 지우고 다음 페이지. 저 잠깐 요건 질문을 할게요. 옆에서 우리 강아지가 아유 내 가방. 노노노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아 추워서 밑에 혼자 있기 싫었죠. 죄송해요. 잠깐만요. 우리 강아지 알았어, 알았죠. 가만히 있어. 아줌마 강의해야 된다. 그랬죠요. 알았어. 한번 볼게요. 선생님 촬영되는 거 아나 몰라. 운동시설 전기료를 질문 중에 하나 받은 건데 운동시설 전기료를 운동시설 사용 수입에서 사용하려고 전표를 아래 같이 끊었대요. 고지서는 100인데요. 이 중에서 그 아파트 뭐 공용 세대 다 합쳐서 전기료는 90이고
미지급금은 100인데 그 중에 10이 운동시설 사용 수입에서 차감할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888102로 그 공동동을 하나 만드신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제 생각인데 이분이 이제 수납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말을 이렇게 써서 좀 헷갈렸어요. 수납이란 건 돈을 들어와서 받은 거잖아요. 수납이 발생된 수납조회에서 조회했더니 돈이 10만 원을 부과한 게 수납하면서 조회됐단 말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별도 금액에서 등록을 해주면 수납은 발생하지 않고 얘가 이거를 별도 금액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별도라는 건 뭐예요? 특정 세대에만 부과하는 거예요. 원래는 기준이 전체 금액을 면적별로 해서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사용용으로는 각각 사용한 금액만 검침한 경우를 그대로 세대에 적용하는 거고, 별도 금액은 전체 토탈에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한 놈만 그 금액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별도 금액을 10만 원을 집어넣는 거죠. 별도 금액에 888101로 얘가 전기료로 해서 10만 원을 별도 금액 등록을 해줬기 때문에 888102로 미수금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관리비가 생성이 된 거죠. 그래서 얘를 수납 화면에서 888101을 조회하면 10만 원이 부과가 된 게 뜨죠. 아직은 얘가 수납 처리를 안 했겠죠. 수납은 발생하는 거 보세요. 이 말하고 이 말하고 서로 말이 안 맞잖아요. 88에 수납이 발생했고 수납은 발생하지 않고 이게 말이 서로 안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용어를 확실하게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서로 말이 안 맞아서 좀 헷갈렸어요. 전표만 운동시설 사용 비용, 관리비 미수금 이렇게 끊어주면 되는지. 아니 이렇게 되면 전산상에 이 수납 처리도 해줘야 돼. 제가 말했잖아요. 회계하고 그 수납은 그냥 프로그램에서 연결된 거다 보지 이거 회계를 연결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얘는 회계만 했다는 얘기죠. 비용으로 관리비 미수금을 차감했는데 수납 처리해줘야 돼요. 얘를 10만원 하고 이거를 가수금으로 수납해 주시면 되겠죠. 가수금 수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모르려면 가수금 대신 운동시설 사용 비용이란 거를 계정을 금융 이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금융사 선택을 신한 카드, 아니 신한 뭐 국민은행 이렇게 가수금 설정해서 수납할 수 있는데 얘를 여기다 넣을 수 있을까요? No. 통진해서 좋아하지 않아요. 금융권을 넣어야 되는 건데 가수금은 특정한 거라 얘 가수금 돈을 더 많이 수금한 거라서 가수금 처리하는 거지 이거를 또 그냥 넣어준다는 것 자체가 홍진해서 좋아하지도 않고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해.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제가 그 처리의 앤서 답변을 드렸어요. 별도 등록 10만원은 888102로 부과했다는 얘기 같고 부가 마감한 후에 888102로 미수관리비 10만원이 발생. 이게 수납에서 조회된다는 얘기죠. 즉 수납 화면에서 888102로 10만원이 조회된단 말이지요. 설명이 난해해서 세 번째, 수납기간에 운동시설 사용 비용을 등록할 수는 있겠지만 전산 넣으면 넣을 수 있지만 홍진에서는 수납기간은 금융권, 관리소, 가수금, 카드사만 등록해 줍니다. 수납이 될 수 있는 가수금 계정으로 얘를 수납 처리하시고 대신 가수금 계정에 돈을 넣어주셔야겠죠. 운동시설 비용으로 차변 비용 발생하고 부채로 가수금 10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 가수금 10으로 수납할 수 있어요. 가수금으로 헬스장 비용 부채로 설정하시고 그래서 가수금 10, 부채 감안하고 미수관리비 10으로 얘를 수납 처리한 다음에 회계 처리도 이렇게 연계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삼순이 마지막 팔 할지 마라. 자, 두 번째. 이게 우리 그 형택과장님이 질문하신 거. 그 몇 가지 좀 제가 봤어요. 처음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부가 예정인 아파트인데요. 전기차 충전 시 부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생각보다 이거는 부가는 쉬워요. 사주한테 별도 부과되는 건지 아니면 종합으로 부과되어서 별도로 세대 부과를 해야 되는지 두 가지가 있죠. 사주에 별도로 부과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그 공동전기로 해서 이 사람들 각 세대별로 매번 고지서에 따로 별도 부과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거는 비추입니다. 좋지 않아요. 일이 많아. 그래서 뭐 하시냐면 모자 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만 따로 계량기를 달고요. 그리고 충전기 그 잭에 그 해당하는 것만 충전할 수 있는 그 기계가 있대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기가로만 해서 충전할 수 있게 그 사람의 카드 또는 뭐 이렇게 단말기 연결하는 게 있나 봐요. 전기차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하면 이 사람 집으로 모자 분리되면 이 사람이 집으로 고지서가 따로 가요. 그러면 이거는 따로 이 사람이 내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급속 충전이란 게 있는데, 급속 충전은 이 해당 단말기가 아니라도 급속은 급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충전할 수 있대. 이게 약간 도전이라서 도둑처럼 전기 훔쳐가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요 기계는 과장님들께서 잘 알아보시고 설치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고, 모자 분리가 되어 있으면 좋아요. 충전기는 충전할 때 카드를 대거나 해야 충전이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좋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기는 모자 분리로 한전에서 직접 부과를 하고, 그 모자 분리되면 한전에서 그 계량기를 우리가 검침할 것도 없어요. 지네가 검침하러 와요. 자기 전기니까. 전기차 소유주는 카드로 사용합니다. 한전에 매달 검침량만 통보한다고 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토탈로 해서 통보는 하는 것 같은데, 모자 불리니까 이거는 우리가 돈을 따로 수거하거나 대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 지우고요. 이거는 제가 오늘 ERP로 검침 계량기 고장났을 때 처리하는 방법, 꿀팁 하나 안 알려주고 재검 리스트 뽑는 거, 그 다음에 검침 리스트. 이거는 빈양식이에요, 빈양식. 아파트 중에 전임자가 양식 같은 거를 제대로 안 남겨놓고 가는 경우도 있어. 근데 여기는 원격 검침이 아니고 수기로 다 작성하는 아파트다 그러면 검침 리스트 몇 동 몇 호 갑자기 급하게 만들면 급하잖아요. 그냥 뽑아서 빈양식 뽑아서 그냥 그걸로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알려드린 거예요. 이건 거의 드물긴 하지만 가끔 전임자가 좀 이렇게 억하 감정에 파일을 날려버린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실 때 쓰시고, TV 할인 세대 적용하거나 또는 해지하는 방법, 복지 할인 세대 적용하거나 해지하는 방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누락하면 안 되니까 적어놔야겠네요. 검침, 계량기, 고장, 재검, 리스트. 이거 왜 적지? 카메라는 그냥 옆에다 불러놓으면 되는데 멍청한 짓을 했어요. 순간. 자, 댓글하고 격려,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제가